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국중범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예, 의원님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성남중원구의 중앙동, 금강동, 은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재선 의원 국중범입니다. 언제나 예.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네, 중앙동 그다음에 무슨 금강동, 금강동, 은행동. 예. 네, 중앙동, 금강동, 은행동 지역구 말씀을 드려야죠. 예. 성남시 도의원 국중범 의원님이십니다. 예. 안전행정위에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지난주엔가 폭설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예, 저희 그렇죠. 그날 저 막 차 다 끊겨갖고 거단 두정거장 걷고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예. 성남은 어땠나요? 뭐 11월 말 이래 없는 그 폭설로 성남에도 이제 46cm 정도 되는 네. 눈이 쌓였던 상황이었어요. 먼저 이제 이 지점에서 비판드려야 할 점들은 이미 기상예보 상황으로 네. 수도권 남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이미 예측이 돼 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성남시 측에서는 이런 기상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한 27일 오후에 비상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서 운영을 했죠. 네. 사실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라는 거고요. 뭐 성남뿐만 아니라 뭐 전국의 모든 곳들이 지금 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이번 폭설로 그 화훼 농가의 비닐하우스 등이 무너지는 등 대략 100여 농가에서 피해를 봤고요. 또 28일 출근길에는 대란이 일어났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저 보면은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에 네. 추가 지원을 하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총 677억 5천만 원을 재난구호 기금 등을 포함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재난지역 선포를 네. 촉구를 했습니다. 아.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될 건 계엄령이 아니라 예. 이 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될 시점인 거죠. 그러게요. 이 재난지역 선포가 되기를 피해 농가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지금 네. 계엄령 하고 나서 지금 탄핵까지 가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겠네요. 그럼 예, 정부에서. 스톱된 상태이죠. 빨리 이 국정이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그 의원님 저희 대본에는 301억 원이었는데 네. 677억 원으로 그 사이에 증액을 네, 하셨나 오늘 봐요. 오전에 발표를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긴급하게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행정사무감사 예, 최근에 이거 많이 하면서 바쁘시던데요. 내년도 예산 안심이. 예. 국중범 의원님은 지금 어떤 일로 바쁘실까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라고 네. 하는데 이제 뭐 소방이라든가 재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방재난본부에게는 의용소방대를 역할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논의를 좀 심도 깊게 파고들었고 소방 순직자를 기리기 위한 119 메모리얼 데이를 경기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걸 주문했습니다. 네. 또 안전관리실 측면에서는 현재 지역 안전 관련해서 민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을 좀 활용한 지역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네. 했습니다. 또 성남에서 발생된 녹색 어머니에 관련 이제 보조금 부실 집행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관리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철저한 관리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까지 이미 다 끝났고요. 지금 예결위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내년도 설림들을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야 진짜 안전행정위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사실 기후위기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폭설이나 그렇죠. 홍수나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 이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의용소방대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119 메모리얼 데이를 경기도 차원에서 만들어서 소방 순직자들을 좀 기리자는 네. 말씀도 해주시고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단 여기를 어떻게 지역 안전 거버넌스를 네. 만들어보자 이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의용소방대 도민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걸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셨는데 의용소방대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방청의 소방대원하고 뭐가 다른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네. 예, 이 재난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 그 경기도의 정규 수방 인력은 1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규 수방관 1인이 담당하는 네. 인구가 1,227명이에요. 한 사람이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전국 평균인 807명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아. 또 경기도의 경우 관할 지역도 매우 넓고 네. 또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수방 인력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방 인력을 못 늘리는 이유는 좀 중앙 정부가 공무원 정원 동결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예, 네. 예. 이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문제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방 인력이 절실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의용수방대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의용소방대 역할을 좀 제대로 지역 자율방재 구심 조직으로 이렇게 구조 전문가로 네.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의용소방대를 형식적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요. 실질적인 역할과 전문성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폭설 왔을 때도 그러면 의용소방대들이 역할을 한 지역대들이 있었겠어요. 대부분 다 이제 아. 뭐 관변단체라고 하죠. 뭐 자율 방재단 뭐 네. 이런 의용소방대 자율방문대 외에도 뭐 바르게 살기라든가 네, 네. 뭐 새마을이라든가 곳곳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지역의 재난 상황 또 안전을 해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역 안전 거버넌스라고 하신 게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정말 그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만으로 동네에 눈을 다 못 치우겠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그렇죠.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정이 가지 못하는 부분을 이런 여러 단체들의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했는데요. 국중범 의원님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지역안전 거버넌스는 이미 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네. 민간 단위에서 재난안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내용이고요. 앞에 말한 그 세 단체가 대부분 지역에 존재하고 있지만 또 이 세 단체가 상호간에 협력할 만한 기회가 거의 마련돼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안전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고 안전관리실에 이에 따른 시범 사업도 예산도 이제 심의 과정에서 1억을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단순히 이제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위한 구성은 아니고요. 예, 예. 점점 위험의 다변화로 인해서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개인 또한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된 내용이었고 과거에는 행정이 대부분 다 이거를 책임지고 하려고 네, 했지만 네. 이제는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협력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예산이 편성되면 또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산이 없을 네. 때마다 제가 눈길 걸으면서 야 이거 행정만 갖고 못하는데 했던 그 얘기를 오늘 딱 국중범 의원님이 해주시네요.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분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남시 중앙동, 금강동, 은행동에 국중범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성남시 도의원이시죠. 중앙동, 금강동, 은행동. 네, 국중범 의원님 안전행정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이번 행감에서 정부가 사실 그 폭우나 폭설도 재난이지만 올해는 의료 대란도 진짜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 대란 사태에 투입해라 하고 요구한 걸 두고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뭔지 또 이번에 뭐 때문에 문제 제기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의료 대란은 전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건데요. 근데 이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다가 전가한다는 거는 정말 유례없는 일이죠. 네. 예, 의료 대란의 경우 핵심 문제는 의대 중원 이슈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탈하고 네. 이들이 이제 복귀하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인데 네. 중요한 건 이들의 복귀 없이는 해결이 나지 않는 사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재원 요소를 그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충당한다. 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고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의료대란은 중앙정부가 촉발한 문제고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사안이란 말인데 문제는 첫째 재난관리기금의 본 목적은 재난 예방 및 발생 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적립하는 재원입니다. 아, 그런 재원이 또 있군요. 예, 예. 재난관리기금.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의 의료 대란 사태는 정말 정부 실패에 의해서 된 거지 이게 자연 발생적 재난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예, 그 점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본 목적에 합당한 행정행위인지 이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현재 경기도에 약 3천억 정도가 적립된 상태인데요. 3천억이요. 네, 네. 이 중에 11.63%인 344억을 분담해라. 이게 요구받았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됐고요. 재난이라는 게 최근 들어 뭐 기후 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터질 수 있고 또 빈도수도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도 전체에 영향이 미칠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금 적립으로는 택도 없는 상황이 미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재원을 저렇게 정부가 곡간 털어먹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 공식적인 공문으로 요청한 사안이 아니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총리 및 주무부처 장관 등이 논의해서 결정된 걸 통보하는 방식이었어요. 아. 네, 공문 없이 행정 처리가 된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실 측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번에 소요되는 재난기금 액수에 대해서 향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보존 요청을 하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본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않고 네. 사실 무슨 재난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3천억 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다지만 실제로 큰 재난이 일어나면 경기도는 사람도 많이 살아서 이 기금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번 폭설에 네. 지금 경기도가 지금 지원한 예산만 하더라도 677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1월 한 번에 그 며칠, 네, 하루 이틀. 예. 이거에 677억이라는 돈이 쓰였는데 네. 지금 3천억에 거의 11.63%를 가져가 버렸고 이런 올 겨울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렇죠. 모를 상황에서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폭설은 지역도 경기 남부에 한정돼 있었지만 네, 이게 그렇죠. 경기 북부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펼쳐졌을 때는 기금이 훨씬 부족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보시는 거죠. 의료 네, 대란이. 그렇죠. 근데 지자체에 이렇게 비용을 내라 이렇게 전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문제 제기하셨는지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됐고요. 또 의원님 보면 저희 도의회에 계신 분들이 토박이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경기도가 워낙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네. 사니까. 근데 의원님 성남에서
초중고를 나오셨다면 태어난 것도 성남 아니신가요 혹시? 아니요, 뭐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아하. 5살 때 와가지고 좀 50년 넘게. 5살 때 오셨으면 토박이죠. 그러면. 네. 성남에서 정말 5살 때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사셨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지역 현안 느끼시는 민생 현안이 뭐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쭉 그동안 사시면서 성남은 이런 곳인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꿈도 괜찮고요. 그 뭐 제가 사는 동네는 뭐 이제 성남 이제 본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아, 네, 구도심이라고 안 하시고 네, 본도심이라고 예, 예, 하시네. 예. 네, 예, 본도심. 구도심이라는 거는 그 조금 그렇죠. 본도심을 모욕하는 발언 아하, 같기도 해서 본도심 저도 예, 예. 배우겠습니다. 예, 네. 본도심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이제 오래된 전통시장도 있고요. 좀 낙후된 지하상가들도 좀 많고 네. 또 지역 상권이 많이 위축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뭐 동 하나를 전체를 다 철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 상권이 약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많을 때 또 낙후된 시설 개선하는 뭐 특별 조정 네.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생계를 조금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이분들의 자구책을 조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요. 또 보육 지원 확대, 네. 보육교사 처우 개선,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 방안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남 지역 학교에 이제 근거리 비선택 강제 배정 이슈가 있고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남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여서 모순이 있다. 20년 동안 이 제도를 했는데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학교 통합 추진 이슈도 있고 또 학교 시설 부족 방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 이에 대한 예산 확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웃으로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도심에서 여기 학교 20년 동안 성남만 지금 이 제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이제 가장 가까운 근거리 거리를 재서 가장 네. 가까운 곳으로 강제로 배정하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또 아이가 또 부모가 남녀공학을 보내고 싶은데도 남 학교나 여 학교가 있는데도 강제로 그냥 그쪽에다 배정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열려 있습니다. 그 추첨을 하게끔도 열어져 있는데 성남은 지금 20년째 분당 생기고 나서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20년째 이거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러면은 딱 너네 동네에 있는 학교는 거기 사는 애들만 다녀 하고 어떻게 보면 네. 지역끼리 그 경계선을 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학교 여학교를 보내기 싫은 예. 분들이 그 아파트 선택이 15억짜리를 그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애가 6학년이 되면 이사를 가요. 거기 전세를 주고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요. 그 학교를 보내기 배정받는 싫어서. 학교. 네. 아이가 이제 남녀공학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저희 어릴 때 이랬는데 근거리 비선택이었는데 네. 지금은 성남만 이 제도가 남아 있군요. 20년째 계속 고수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 의원님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곡으로 준비해 오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곡인지는 노래를 듣고 나서 사연을 들어보죠. 예.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의원님. 지금 소개할까요? 네, 네. 양혜은 씨의 작은 연못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동요 같은 노래이지만 가사를 잘 살펴보면 환경 노래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거는 반전 평화의 노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 잘 어울릴 만한 노래고요. 이 노래의 나이가 우리 김희숙 DJ님하고 같다는 것. 그런가요? 72년에 나온 노래인가요? 예, 맞습니다.
진짜요. 국중범 의원님이 이걸 아는 이유는 국중범 의원님도 72년생이시기 때문인가 아니, 저 69년생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요. 제 나이만큼 오래된 노래. 양혜은의 작은 연못 들어보죠. 네, 이제부터 진짜 인터뷰. 국중범 의원님 이 노래와 사연이 좀 있으시다고요. 개인적 인연. 예, 제가 이쪽 정치 쪽 일을 하기 전에 노래마을이라는 그 포크 그룹 대표했었고요. 그 CD도 있었어요. 노래마을. 예, 그렇죠. 예, 예. 4집까지 정규 앨범 4집까지 나왔고 네. 그다음에 뭐 한 20여 장의 이제 앨범들을 냈었죠. 만들어서 또 네.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뭐 양희은 씨가 대학이나 혹은 저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다니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 매니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잠깐 또 매니저 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양혜은님 매니저셨다고요? 예, 예. 와, 어떠셨나요? 양혜은님 같이 다니면서. 아니 뭐 좋았어요. 그러게요. 예, 이제 예, 가까이서 일하신 분들이 좋다는 예, 워낙 얘기예요. 거목이시기도 하고 네. 예, 또 김민기, 양희은 뭐 이게 하면 또 우리 가요계에 또 큰 거장이시죠. 뿔이시죠, 예, 진짜. 그리고 국중범 의원님 그러고 보니까 SNS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예. 가수 현숙님? 예, 예. 그분하고는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맨날 현숙 누나 그러면서 사진 찍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 성남에서 좀 자주 봬요. 아, 예, 그럼 매니저 하셨던 거 아니고? 예, 예, 성남에 살고 계시고, 아. 예,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또 지인들, 가수들 좀 모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가수 진시몬하고 녹색지대 곽창선하고는 또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니저만 하신 게 아니고 원래는 가수셨던 거네요. 그럼 노래마을에서. 기획자. 기획자. 그렇구나. 예, 예. 근데 의원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막 유명한 가수 매니저도 하고 노래마을 기획자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도 잘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정치에 입문하시게 됐을까요? 지금 10대 11대 도의회 재선 의원이신데 예, 예. 원래 그 정치에는 뭐 뜻이 없었고요. 예, 예,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예, 뜻이 없었고요. 뜻이 없었고,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네. 민주당 후보 시절 후단협이라고 해서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흔들기를 하고 이랬을 때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때 후보 사퇴해라 했던 적이요. 사퇴해라 뭐 이렇게 했죠. 예, 그때 이제 뭐 유시민 이라는 농객이 네. 뭐 바르키드를 치는 심정으로 서겠다라고 네. 해서 그 뜻에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개혁국민정당에 이제 발 담그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2004년도에는 이상락 국회의원, 그다음에 네. 그 이후에는 뭐 김태년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 예, 그리고 전해철 국회의원 때는 도당에서 예. 도당위원장 하실 때 대외협력국장, 홍보미디어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출마하면서 도의원으로 예, 이제 도의원으로 이제 6년 차 됐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정치를 시작하신 건데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노래 운동하고 즐겁게 지내시다가 2002년도에 울컥하는 바람에 지금 정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전혀 없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 정치하시면서 지금 안전행정위에서 하신 일도 그렇고 제가 11대 때는 전반기에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예, 예.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예. 은둔형 청소년이라는 건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히키코모리 이런 건가요? 집에만 있고 안 나가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예, 친구들. 이제 이게 은둔형 청소년 하면은 이제 외톨이 청소년 하면은 이제 이게 정의가 있거든요. 네. 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특별한 은둔의 계기가 없으면서 3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친구가 1명 이하인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로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둔형 청소년 외톨이 같은 경우는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데요. 서울에서 2022년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무려 청소년 비율의 전체 청소년의 4.5%.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 거죠. 4.5%면. 네. 그러니까 집 안에 방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람들이요. 한 2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청소년기의 가족과 혹은 또래와의 그 관계 등으로 그 문제 등으로 이제 등교 거부를 하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실패해서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하면 성인이 돼서도 네. 더 고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네.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이 청소년 기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하다 생각해서 이 도내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고 또 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 적응,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또 필요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전문 기관 등에 위탁을 예산을 들여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이게 진짜 3개월 동안 집이나 방에서 안 나오면 네. 가족들이 얼마나 속 터질까요, 이게 진짜. 네, 20명 중에 한 명이 그렇다는 대화도 거잖아요. 단절되는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이런 조례를 또 만드셨고요. 예,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그 의용소방대부터 해서 굉장히 생활에서 저희가 뉴스로 보면서 이건 좀 누가 안 해결해 주나 이런 조례를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요. 혹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조례안이나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 아까 사부에서 말씀드렸던 지역 안전 거버넌스 추진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 안전 거버넌스 추진의 목적, 구성 방식, 이에 따른 지원 방안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담아서 네.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근거를 조례로 담아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출연하는 분들한테 다 여쭤보긴 하는데 네. 기후변화, 기후위기, 오늘의 기후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지구 환경이나 북극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미래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기후위기 심각하죠. 이제는 기후위기를 넘어서 이 기후위기를 재난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경기도가 이제 앞장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11월 달에 내렸던 폭설도 저는 기후위기의 이상현상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재난 지역 선포까지도 지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이번 여름에도 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만에 폭우라는 표현들이 많이 맞아요. 언론에서 등장했던 상황이고 네. 올 여름 무척 더웠죠. 진짜 예, 더웠죠. 예. 근데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이번 여름이 앞으로 올 여름에 비해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랬죠. 네. 예. 이 표현이 정말 엄청난 표현이고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채소라든가 생선 엄청난 가격 변동을 느끼고 있고 네. 얼마 전에는 뭐 배추값이 포기당 10,000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뭐 지금도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몇몇 채소들은 이전과 비교가 안 되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해서 또 일상을 무너뜨릴 만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다루는 뭐 상임위가 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으로 바라보고 사안을 좀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딱 30초 안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시국이 좀 여러모로 어렵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저 또한 정치인이기 앞서서 한 사람의 국민 또 도민으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30초 안에 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그래요. 성남시 중앙동, 금강동, 은행동의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지금 또 바로 국회로 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 때문에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는 국중범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수시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